자, 그러면 지난 시간 질문 나왔던 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110번 문제는 보류라고 써놓으세요. 110번 문제는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이건 나중에 배우는 학교만 할 거예요. 자, 99번에 2번은 너무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3번은 그냥 이거의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 제곱의 합이 0인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빵밖에 없지. 그거 공식으로 외우는 거야, 이거는. 증명이 아니라.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원체 많이 실질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2번 문제는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어. 그러면 귀류법이라는 건 뜻이 뭐였습니까?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했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의 줄을 치고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같은 것을 우리 뭐라고 하다고 했지? 대전제라고 한다고 했지? 대전제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귀류법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귀류법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해야 돼? 결론을 부정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뭐뭐이면까지가 가정이고 뭐뭐이다가 결론이잖아.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 보자고. 자, 그래서 자, 결론을 부정하면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바로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므로 첫 번째 n은 3k-1 좀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므로 n은 3k-1 또는 n은 3k-2 k는 자연수 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3의 배수는 뭐였죠? 3K였잖아. 맞니? 그러면 3K보다 하나 작거나 3K보다 두 개 작으면 그건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n은 3K-1이면 n제곱은 3K-1의 제곱이 되고 자, 전개시켜주면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됩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놈은 자신있게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잖아? 3으로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었어? 그런가요? 그러면 요 놈은 3의 배수 맞니? 3이 곱해졌으니까 3의 배수지. 근데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3의 배수가 아니에요. 3의 배수가 아니죠? 맞습니까? 자, 이다.
그러므로 n제곱은 3의 배수라는 가정에 위배됩니까? 가정이 뭐였니? n제곱은 3의 배수였잖아. 근데 n을 진짜로 제곱했더니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래서 n제곱은 3의 배수라는 가정이 위배된다고? 맞나요? 자, 두 번째. n은 3k-2이면 n제곱은 3k-2의 제곱이고 전개시켜주면 9k제곱 마이너스 6k 아이고 12k 플러스 4가 됩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놈 또한 우리가 3의 배수꼴로 한번 만들어봐.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4k 3으로 묶어주고 있잖아. 근데 4는 3보다 더 크죠? 그럼 한 번 더 묶어주면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요것이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3의 배수입니까? 3이 곱해졌으니까 근데 그거에다가 2를 더한 거지. 맞나요? 그래서 자, n제곱은 3의 배수라는 가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자,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므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증명을 완료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증명 문제는 증명하라는 수행평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네모넣기 문제로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네모넣기 한다고 하면 자, 요런데 요런데 요런 데가 이제 네모 쳐져가지고 자, 네모 안에 옳은 거, 네모 안에 틀린 거 고르시오 라는 식으로 출제된다고.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되게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었어. 요 문제. 알겠니? 잘 해두시고요. 자, 73번 문제. 자, 대소를 비교했다가 박스치고 대소를 비교한다는 것은 크기를 비교하라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거고 대소를 비교할 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조건 빼본다라고 무조건 빼본다. 자, 무조건 빼봐서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야. 그러면
뭐가 크다는 소리예요? A가 크다는 소리지. A에서 B를 뺐더니 0이야. 그러면 뭐가 크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고.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야. 그럼 누가 크다는 소리예요? A보다는 B가 크다는 소리라고? 오케이. 자, 이와 같이 대소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빼보고요. 무조건 빼서 뭐 할 거냐면 부호를 조사할 거야. 자, 부호를 조사해서 그 부호만 알 수 있으면 앞에 게 컸던지 뒤에 게 컸던지가 판단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보라고. 자, 요는 딱 보는 순간 일단은 산기가 의심이 됐을 거야. 양수 조건 나왔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니? 산기라고 안 쓰고 의심이라고 썼지. 그 말은 무슨 말? 양수 조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산술기한 아닌 거야. 의심하는 거라고 의심하는 거. 근데 그 산기보다도 대소를 비교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빼본다가 더 중요하니까 빼보는 거라고. 그래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 써. 자, A에서 B를 빼볼게요. 누가 큰지 알기 위해서. 자, A. 1 플러스 2a분의 a에서 b 1 플러스 2b분의 b 이것의 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빼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분수끼리 빼는데 분모가 다르죠.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통분.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암산합시다요. 여기에다가는 얼마 곱해야 되죠? 1 플러스 2b 지징. 여기에다가는 1 플러스 a 지징입니까? 그러면 분모는 통분되면 1 플러스 2a, 1 플러스 2b로 통분될 것이고 분자는 a, 1 플러스 2b 빼기 b, 1 플러스 2a가 됩니까? 맞나요? 예지는 잠에 빠져든다. 잠에 빠져든다. 자, 그러면 분모는 더 이상 건들 거 없고 분자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뺀 이유가 뭡니까? 뺀 이유. 계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호 조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부호. 부호까지만 알면 돼. 부호. 오케이. 그러면 1 플러스 2, 1 플러스 2b. 요 분모는 무조건 부호가 뭐니? 양수입니까? 왜? A도 B도 양수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자, A, B가 양수니까 1도 양수, 2도 양수, 1도 양수, 2B도 양수니까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인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 분자의 부호만 조사하면 돼. 그럼 분자의 부호 조사하기 위해서 전개시켜 볼까요? 자, 전개시켜주면 A 플러스 2A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B입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음매 좋은 일 벌어지네. 요거랑 요거 없어집니까? 그래. 써. 1 플러스 2a 1 플러스 2b분의 얼마? a 마이너스 b만 남습니까? 우짜까이 끝나버렸네. 아까 봤듯이 1 플러스 2a는 양수입니까? 네. 1 플러스 2b도 양수죠. a 마이너스 b도 양수입니까? a가 더 크다고 했잖아.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거니까 이놈도 양수인 거지.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까? 맞나요? 그래서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야. 그래서 누가 더 컸다는 소리예요? A가 더 컸다는 소리지.
맞습니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결론. 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3 끝날 때까지 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이 아이디어. 알겠습니까?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면 일단 빼보는 거라고. 오케이. 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개념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2학기 과정에서 가장 심오한 과정입니다. 심오한 과정. 요 단원은 자, 앞으로 배우게 될 함수 단원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론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특히나 요 첫 번째 함수 이론 단원을 좀 깊게 공부해놔야 돼. 이번 시험의 변별력 개념이 바로 여기서 출제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뭔 말인지 여러분들 이쁘게 한번 정리해봐요. 요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x-1이라는 식과 2x-1은 0이라는 식과 y는 2x-1이라고 쓰면 요 세 가지 형태는 다 다르지. 맞니? 형태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 이름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식의 이름은 뭐죠? 최고차항이 몇 차입니까? 1차죠. 그리고 항이 2개 이상이니까 뭐야? 1차 다항식이라고. 오케이. 자, 두 번째 식의 이름은 뭘까요? 최고차항 1차면서 등식이제. 맞니? 그래서 이걸 우리는 1차 다항 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다항이란 말은 생략할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 식의 이름은 뭡니까? 1차 함수죠? 맞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함수의 뜻을 좀 유추할 수 있다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함수가 아니고 세 번째 식이 함수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과는 다른 세 번째 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x도 있고 y도 있다는 소리지. 맞습니까? 그래. 그래서 함수라는 건 뜻이 뭐냐면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함수인 건 아니에요. x랑 y가 있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뭔 말인지 그냥 이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x집합에는 이름이 있고요. 나라 이름, y집합에는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것끼리 한번 연결시켜보면 한국은 서울, 일본은 도쿄, 미국은 워싱턴, 영국은 런던입니까? 맞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관계가 바로 함수란 말이야. 그랬을 때 함수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펑션이라고 불러요. 펑션.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첫 글자를 따서 이제 우리는 함수를 f라고 표현할 거야. 오케이? 그럴 때 잠깐 멍 때리는 학생 있네. 턱받치고 엄마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어. 그럴 때 x에서 y로 지금 화살들이 날아가고 있지? 맞습니까? 그럴 때 요 출발하는 쪽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오케이. 도착하는 쪽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정의역이라는 건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x 값의 모임이에요. 공역이라는 건 그럼 뭐 y 값의 모임이라고. 오케이. 아따, 근데 무식한 홍설이가 얘를 잘못 들어놨네. 지우고 다시 쓰면 여러분들 화낼 거죠? 여러분들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잘 썼어. 여기까지 써놓고 X표 치고 홍섭이 바보라고 써놓으세요. 왜 그런지를 좀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이해 안 될 테지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이해하면 선생님이 홍섭이 바보라고 한 이유를 알 거라고. 자, 여러분들 의자가요. 여기는 쓸 공간 없습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94페이지 빈 공간 있죠? 오케이. 자, 94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 X 집합에는 서울, 부천, 도쿄, 파리, Y 집합에는 미국, 영국, 한국, 프랑스, 일본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럴 때 X와 Y 사이의 대응관계가 바로 함수였잖아? 그러면 관련된 것끼리 한번 화살을 날려볼까요? 서울은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한국이랑 관련이 있고요. 부천은 한국, 도쿄는 일본, 파리는 프랑스랑 관련 있습니까? 맞죠? 그랬을 때 요 대응 관계는 함수 맞다라고? 함수 맞아? 자, 출발하는 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했지? 정의역이라고 했고, 부천역 아니에요? 정의역이야. 도착하는 역을 무슨 역? 공역이라고 부른다고? 자, 정의역은 x 값의 모임이고요. 공역은 y 값의 모임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은 선생님이 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니 그러면 왜 이게 함수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자, 서울은 F를 거쳐서 한국이 됐습니까? 부천도 F를 거쳐서 한국이 됐고요. 도쿄, 파리도 각각 일본이랑 프랑스로 도착하고 있지.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이것은 함수 맞아요. 자, 왜 함수냐면 누구만 화살을 받고 있지? 누구?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일본만 화살을 받고 있습니까? 맞나요? 그랬을 때 한국과 프랑스와 일본을 화살을 받는 놈들, 그럼 그걸 전문적으로 서울은 함수를 거쳐서 한국이 됐으니까 서울의 함수값은 한국, 부천의 함수값은 한국, 도쿄의 함수값은 일본, 파리의 함수값은 프랑스란 말이야. 이와 같이 화살을 받는 놈들, 즉 함수값들의 모임만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자, 치역이라는 것은 함수값의 모임이야. 공역하고 치역 헷갈리면 안 돼요.
공역이라는 건 도착하는 쪽을 다 공역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화살 받는 놈들만 치역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럴 때 이거는 함수가 맞아요. 함수가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 요 단 한 줄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이 다양해집니다. 시험 문제가. 즉 x랑 y가 대응된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인 게 아니라 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어요. 자, 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냐?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일 때만 함수라고. 그러면 뭐가 반드시냐면 뭐가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출발하고 있고 오직 하나로 도착할 때만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핵심 단어만 추려서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라고 홍반장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별표 1000개짜리고 고3 때까지 계속 써먹게 될 아이디어야. 함수는 x랑 y가 짝대기 긋는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인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야.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출발하고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로만 도착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 봐봐. 핵심 단어는 그 중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요놈이야, 요놈. 함수인지 아닌지는 정의역이 결정해, 정의역. 알겠습니까? 공역이나 치역이 함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함수를 결정해요? 그럼 봐봐. 정의역의 원소는 지금 몇 개 있었니? 4개 있었죠. 그럼 그것들은 지금 반드시 출발하고 있습니까? 출발하고 있죠? 서울은 몇 군데로 도착하고 있지? 한 군데. 부천도 한 군데. 도쿄도 한 군데. 파리도 한 군데로 도착하고 있지? 미국하고 영국은 아예 화살도 못 받고 있잖아. 한국은 2군데에서 받고 있지. 그건 상관없다고. 함수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정의역의 원소만 반드시 출발하고 있으면 되고 한 군데로만 도착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아까 홍섭이 바보라고 써놓은 이유를 이해할란지 모르겠다? 여기는 지금 국가잖아. 여기는 지금 도시지.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반대로 썼죠. 한국이 도시는 국가는 하나지만 도시는 여러 개일 수 있잖아. 만약에 서울 여기에다가 부천 이렇게 써놔버리면 한국은 또한 부천으로도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국은 출발은 하고 있지만 도착 못하, 2군데로 도착해버리죠.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얘는 적절치 못한 거야. 한국은 나라는 하나지만 도시는 여러 개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자리를 바꿔서 했어야 된다고. 이해했으면 좋고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정의역을 도시, 공역을 국가로 표현한 거라고. 왜냐하면 국가는 여러 도시에서 화살을 받을 수 있잖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게 여러분들 함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 한 줄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뭔 말인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1번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1번 함수가 아니죠. 정의역의 원소들은 출발은 하고 있지만 1이 두 군데로 도착하고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아니라고. 오케이. 2번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1도 출발, 2도 출발, 3도 출발하고 있지만 4는 아예 출발도 못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아니고. 오케이. 3번 함수 맞습니까? 반드시 출발하고 있고 각각 한 군데로 도착하고 있지. 4번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출발하고 있고 Y 입장에서는 상관없다고. 몇 군데에서 받아도. 알겠습니까? 함수인지 아닌지는 정의역이 결정해. 정의역의 원소만 반드시 출발하고 있으면 되고 한 군데로만 도착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함수고요. 그러면 요놈의 정의역은 얼마? 1, 2, 3이고요. 자, 공역은 A, B, C고요. 자, 치역은 A, B, C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놈은 정의역이 얼마? 1, 2, 3, 4고요. 공역은 A, B, C고요. 자, 치역은 A, B가 바로 치역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함수를 나타내는 찾는 방법이었어.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에다가 별표 100개 쳐놓고 빵점 방지용 문제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빵점 방지용.
자, 그러면 자, 귀찮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수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 같이 하라고. 잉?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줄을 쳐 볼까요? x에서 y로의 함수에다가 줄을 치고 자, 수학자들은 게으르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표현할 건가를 고민한다고. 그럴 때 자, 문맥상 x에서 y로라고 했으니까 x가 바로 출발하는 쪽이겠지? 그래서 x가 뭐? 정의역, y가 뭐? 공역이란 말이야? 맞나요? 그럴 때 이것을 이제 수학자들은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함수, 펑션, 땡땡, x 화살표 y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알겠니? 자,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나 f 땡땡 x 화살표 y나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니? 자, 그럴 때 요것들 중에서 이제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보래. 정답은 3개나 된대요? 자, 그러면 어쩔까이? 선생님 그냥 4번하고 5번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그려보라고. x 집합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 0, 1이 있습니까? y 집합에는 0, 1, 2가 있고요. 자, 4번부터 한번 날려볼까요? x가 2x 플러스 1로 간대요.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은 바로 x값이 모임이잖아.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2를 대입해보라는 거라고? 그럼 x에다가 마일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인데 오면 날아가지도 못하네요? 0, 0, 0 대입하면 0은 어디로 날아가요? 1로 날아갈 거고요. 자, 1은 1 대입하면 1은 또 날아가지도 못하죠? 그러면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반드시 출발 못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자, x 집합에는 지금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y 집합에는 0, 1, 2가 있고요. 자, 그런데 x가 x3승 플러스 1로 간대? 그럼 그대로 또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까? 자, 0, 0 대입하면 얼마야? 1이고 1 대입하면 얼마? 2니까 이거는 함수 맞죠?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나머지 노가다 하세요. 잉? 자, 1번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 자, x집합에는 1, 2, 3, 4, 5, 6이 있고요.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함수 f의 치역을 구해 보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화살 날려 봅시다. 자, x 집합에는 지금 1, 2, 3, 4, 5, 6이 있고요. x에서 화살 받는 놈들의 모입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라고? 그러면 자, 홀수면 위에다 대입하고 짝수면 밑에다 대입한다는 소리야? 1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니까 위에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러면 1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니까 1은 1로 날아간다는 소리고 2는 짝수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2 대입하면 2는 어디로 날아가요? 0으로 날아가고요. 3은 홀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3은 5로 날아가고 4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5는 홀수니까 9입니까? 6은 짝수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까? 요렇게 날아간다는 소리라고? 맞니? 그래서 치역은 반드시 순서대로 써줄 필요는 없지만
순서대로 써주는 게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1, 5, 9라고 이렇게 치역을 구할 수 있다고? 자, 필수예제 3번. 마찬가지로 별표 100개 치시고요. 자, 서로 같은 함수야. 이걸 우리는 함수가 서로 같다. 서로 같다를 우리는 상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상이라는 건 서로 상자, 등이라는 건 같을 등자라고. 오케이. 함수가 서로 같다. 그거를 함수의 상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정의역과 치역이 일치하면 함수가 같은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면 그 함수는 같다. 자, 뭔 말인지 한번 봐봐. y는 x랑 y는 x 삼승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함수는 다르죠? 이건 1차 함수고 이건 3차 함수잖아. 근데 달라. 근데 같아질 수도 있어. 정의역이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한정시켜 볼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둘 다 마이너스 1입니까? 1을 대입하면 둘 다 1이죠? 맞나요? 자, 이와 같이 요 두 개의 함수는 다르지만 이러한 정의역이 자, 한정되는 경우 두 함수는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원래는 다르지만 그래서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뭔 말인지 한번 봐봐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그러면 줄을 쳐야 되겠죠?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가 됩니까? 정의역이 일치하고 있다는 소리지. 맞니? 근데 F하고 G가 같대. 그럼 이제 뭐만 같으면 돼? 치역만 같으면 되죠? 그럼 치역 날려볼까요? 자, 정의역은 어차피 뭐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1밖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나 똑같아야 치역이 같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 마이너스 1을 대입한가? 즉 얼마?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같아야 된다고? 첫 번째씩 나오고 자, 두 번째 정의역은 또한 1이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하나 1을 여기다 대입하나 똑같아야 되겠지? 치역이 그래서 1 대입해 준가 A 플러스 B랑 1 대입해 준가 1 플러스 2A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하면 A값 B값 나온다고? 오케이. 3번 문제였고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건데요. 함수
그래프인지 아닌지 찾는 방법. 원칙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바로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야?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라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의 줄을 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는 것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그러면 함수가 되기 위할 조건은 뭐였니?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 했잖아. 그러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모든 x값은 출발할 수 있고 한 군데로 도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 자 그러면 대답해 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그려서 그럴 뿐 영원히 올라가고 영원히 내려가는 이러한 그래프지.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정의역이 모든 실수 x야. 그러면 요때 x값은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할 수 있지. 대응되는 y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때 x값도 출발해서 한 군데로 도착할 수 있죠. 귀찮아서 그랬을 뿐 못 그랬고 여기에 있는 x값도 출발해서 언젠가는 한 군데로 도착할 수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은 함수 맞다라고 함수의 그래프. 2번은 이때 x값 출발도 못하고 있죠. 이때 x값은 위로 하나 도착할 수도 있고 아래로 이렇게 하나 도착할 수도 있지. x값 하나가 두 군데로 도착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아니라고. 이거는 여러분들 고3 때 특정 학생들만 배우는 타원의 방정식이야. 방정식. 함수가 아니라. 자 3번은 요때 x가 출발도 못하고 있고요. 이때 x값은 마찬가지로 위로 하나 도착, 밑으로 하나 도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두 개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요 3번 같은 걸 이제 마찬가지로 고3 때 기하를 배우는 학생들만 배우는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포물선하고 이차 함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차 함수는 뭐 아니면 뭐였냐?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었지. 맞습니까? 이렇게 좌로 볼록 아니면 우로 볼록인 포물선은 이차 함수가 아니야. 이차 함수는 형태가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이때 대응된 y값 하나고요. 이때 대응된 y값 하나고요. 한 군데로만 도착하고 있죠? 이때 대응된 y값 한 군데야. 근데 왼쪽에서 똑같은 곳으로 도착할 수 있지만 y는 여러 군데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했지. 오케이? x만 출발해서 한 군데로 도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함수 맞다라고. 뭐 예를 들면 y는 절대값 x 같은 이러한 함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좋고 이해했으면 좋겠고 근데 야매 방법 책에 안 나와 있는 이 야매 방법을 쏘느라고
함세 1 가야. 함세 1가. 함세 1가. 함세 1가. 함세 1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선을 그어보고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가로선을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그놈을 첫 글자만 따서 함세 1가라고 외우라고. 함세 1가, 함세 1가, 함세 1가.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로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가로선이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라고. 자, 뭔 말인지 한번 봐봐. 1번 함수 맞습니까? 세로선. 세로선이 언제나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그래서 이거 함수 맞다고. 2번 세로선 만나지도 않죠? 한 점처럼 보이지만 두 점, 두 점, 두 점이니까 이것은 함수가 아니라고. 오케이? 안 만나고 한 점, 두 점, 두 점, 두 점이니까 무조건 세로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만이 함수야. 그래서 이것도 함수 아니고. 4번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함수 맞다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눈 감고도 찍을 수 있겠죠? 정리했습니까? 그럼 대답해봐. 112번 함수인 거 찾아보래요. 함수인 거 몇 번입니까? 3번하고 4번이 함수죠? 요때는 만나지도 않잖아. 이때는 무수히 많이 만나버리지. 그래서 이거 함수 아니라고. 한 점 한 점 한 점처럼 보이지만 요때가 지금 뚫려 있죠? 이때는 안 만나잖아.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이거는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함수 맞고요. 이것도 언제나 이때도 만나잖아. 언제나 세로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함수 맞다라고. 오케이. 자, 보너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 한 잔씩 빨리 먹고 오세요. 자, 그러면 빈 공간 잘 확보해가지고 요 아이디어를 또 정리해 볼까요? 어디에다 정리할까요? 너희들이 공간 한번 확보해 보세요. 한 20줄 정도 됩니다. 옆에 A4 용지에다가 정리하시던지.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네 가지 공간을 좀 확보하세요. 자, 첫 번째 1대1 함수가 있고요. 공간 한
두세 줄 쓸 공간 남겨놓고 두 번째 1대1 대응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항등 함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상수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좀 띄우시고 알겠습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또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정리한 학생은 1, 2, 3, 4번 함수의 종류 오른쪽에다가 연필로 한번 1, 2, 3, 4, 5, 6번 중에 해당되는 거 한번 찍어볼까?
느낌상 뭐가 뭐랑 매치될 건지 한번 찍어 보시라고. 자, 1대1 함수는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고요. 1대1 대응은 3번하고 4번이고요. 항등함수는 4번이고요. 상수함수는 6번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또 최상 난이도가 될 수 있다. 1대1 함수의 정의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요게 이번 시험 범위에서 최상 난이도로 느껴질 수가 있어. 낯설어 가지고. 자, 1대1 함수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요 이름 때문에 현혹당하면 안 돼. 1대1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 대 하나잖아. 맞니? 그럼 1번은 1대1이 아니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두 개의 y값 하나잖아. 그럼 당연히 1대1 아니겠지. 1대1, 1대1, 1대1이잖아. 근데 t는 대응되는 게 없잖아. 맞죠? 근데 2번도 선생님이 1대1 함수라고 했지.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해봐. 1대1 함수, 함수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정의역이 결정하는 정의역. 알겠습니까? 즉, 1대1 함수의 뜻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아니라 x1, x2가 다르다이면 fx1, fx2가 다르다인 함수가 바로 1대1 함수의 뜻이야. 1대1 함수의 뜻. 다시 한번. x값이 다르면 fx1은 뜻이 뭐야? x1의 y값이지. fx2는 x2의 y값이지.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가 바로 1대1 함수의 뜻이야. x값 하나랑 y값 하나가 만나는 게 아니라. 알겠니?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봐봐. 요 2번 1대1 함수 맞니? 2하고 2는 x값 다르지? x값 다르니까 y값도 다르고 있지? 2하고 3 x값 다르지? x값 다르니까 y값도 다르고 2하고 3 x값 다르니까 y값도 다르지? y는 남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1대1 함수에는 y도 남지 않아야 된다는 말 없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출제하기도 한다고? 자,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항상 뭐도 참입니까? 대우도 참이지. 요놈의 대우는 뭐야? fx1과 fx2가 같다이면 x1과 x2도 같다이다. 이게 바로 대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렇게 표현되면 1대1 함수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2번에다가 주의 표시 써놔야 되겠지. 2번 있고 1대1 함수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2번.
오케이. 자, 그러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 의 개수가 같은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고? 즉, 1대1 함수의 뜻이 커요? 1대1 대응의 뜻이 커요? 1대1 함수의 뜻이 크다고? 그 중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수가 같은 함수만을 1대1 대응이라고 해. 좀 더 세밀한 정의라고 세밀한? 그럼 봐봐. 2번은 아까 1대1 함수 맞았죠? 근데 정의역은 3개, 공역은 4개, 치역은 3개니까 이거는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3번은 당연히 눈 감고도 알 수 있죠.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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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오케이? 그러면서 정의역, 공역, 정의역,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모두 3개씩이죠? 맞나요? 그래서 3번하고 4번만이 1대1 대응이고 항등함수는 뜻이 뭐냐면 4번이 항등함수야. 4번. 다른 놈들이랑 아주 큰 차이점이 있죠. 4번은 뭐예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있지. 맞습니까? 항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항등식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뜻은 같진 않아. 알겠습니까? 하지만 좀 느낌은 비슷해. 항등함수라는 건 뜻이 뭐냐면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럴 때 항등함수를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앞으로 이제 대문자 i라고 할 거야. 대문자 i. 읽을 때는 항등함수라고 읽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그 뜻은 아니지만. 당신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you, 그를, he, 그녀를 she라고 하잖아. 나를 뭐라고 해요? 나. I라고 하잖아요. 나가 나오니까 I다 라고 외우라고. 나가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6번이야. 1도 뭐로 가요? B, 2, 3, 4도 모두 B로 가고 있지? 맞습니까? 즉 상수 함수는 뜻이 뭐냐면 치역이 자 치역이 한 개인 거, 즉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랬을 때 1대1 함수의 대표 주자가 바로 1차 함수야. 1대1 함수의 대표 주자가 1차 함수. 그거는 1대1 대응하고 좀 헷갈려요. 1대1 대응도 1차 함수. 항등함수의 대표 주자는 y는 x라는 놈. x가 1이면 y도 1, x가 2면 y도 2지. 맞습니까?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대표 주자가 바로 y는 a 같은 거? 대답해봐. y는 3x 함승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고 할까? 그럼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없어지면 2차 함수, 없어지면 1차 함수, 없어지면 상수항만 남습니까? 상수항만 있는 함수를 뭐라고 해? 상수함수라고 한다고? 오케이? 즉,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바로 상수함수의 형태야?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함수의 종류예요. 이거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시험 범위에서 최상 난이도 요거 꼭 구분해야 돼. 외워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강의실.